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이네요. 저는 매주 보지만 유튜브에선 3년 만인 것 같습니다. 저희 형님께서 저희 매장에 자주 오세요. 자주 오서 왕래도 하고 인사도 많이 드리고 하는데 많이 친해져가지고 저는 안양에서 베트남 길거리 음식 전문점 분분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한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가맹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주식회사 분분 대표이기도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3년 전에 한참 코로나 때문에 힘들 때 그때 저에게 쌀국수집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번 드시러 오라고 해서 제가 간 적이 있는데 안양으로 너무 맛있어요. 이건 이제 광고가 아니라 진짜 맛있어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서울에서 안양으로 갈 정도로 너무 맛있게 해서 이제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그 3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컸어요. 그렇죠. 그때는 그냥 작은 가게 사장이었는데 지금은 뭐 쌀국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양 동편마을 분분 치면요 아마 웨이팅은 좀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네. 정말 맛있어서요. 네, 한번 드시러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두 가지의 질문이 많이 있어요. 두 가지의 고민. 첫 번째는 직원을 대하는 거잖아요. 직원 대하는 게 정말 힘든데 잘해주자니 너무 기어오르고 또 못해주면은 그만두고 이게 참 어려운 분야라서 말 안 듣는 직원, 기어오르는 직원, 좀 뺀질거리는 직원들 그런 어떻게 좀 다루는 방법이 있나요? 핵심적인 문제는 사장 시선에서 모든 걸 바라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장의 기준에서 바라봐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은 사실 저희하고는 달라요. 직원 보고 사장처럼 일하라고 이렇게 저희가 바라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매장에서 근무하는 친구들한테 빗대서 본다면 팔다리만 붙어 있고 늦지 않게 출근만 해줘도 반 이상 간다고 봐요. 직원이 일하는 모습을 사장 시선에서 그걸 감시를 한다기보다 이 친구가 근무를 하는 거를 그냥 믿고 놔두면 돼요. 감시하고 확인하고 다그치고 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가장 커요. 젊은 친구들이 책임감이 부족하고 한다고 한들 저희 때도 그랬어요. 사실 저마저도 20대 알바를 할 때만 해도 막 가기 싫고 빼고 싶고 막 대충대충 일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제외하더라도 웬만한 친구들은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면 잘 따라와줘요. 그래서 너무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 그냥 냅두는 게 가장 상책인 것 같아요. 사장님들은 가서 다그치거나 자기가 뭔가 화가 나서 막 하려고 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이는데 사장님 입장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화보다는 다시 다른 방향에서 팩트를 알려주고 이거의 수정 방안을 제시를 해주시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말 안 듣는 우리가 얘기하는 20대 초반 친구들 정말 그런 애들 많거든요. 나와가지고 하는 건 없이 맨날 담배 피러 나가고 일 안 하고 늦고 뭐 갑을 해달라고 이런 애들 많거든요. 그런 애들은 가차없이 내보내야 돼요. 그런 애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함부로 해고하는 게 또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정직원하고 알바하고는 달라요. 정직원은 정말 해고하기가 어렵지만 알바생들을 그렇다고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 피해를 주면 그건 어쩔 수 없죠. 바로 그냥 내보내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사장으로서 이 친구들에 대한 리스펙이나 보상은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바라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생일자가 돌아오면 용돈을 더 챙겨준다든지 수고했다고 생일 축하한다고, 심지어는 저희 알바를 하다가 그만둔 친구들한테도 스타벅스 카드 이런 거를 선물해주고 다 챙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한 거에 1.5배 이상의 보상은 좀 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정직원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월 한 300만 원이라고 하면 300만 원 입금해주고 30만 원 정도를 따로 입금을 해줘요. 너 이번 달에 조금 많이 바빴고 고생했고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내가 용돈처럼 주는 거니까 그냥 받아가. 하지만 여기서 조금 생색은 내야 돼. 생색을 좀 내면서 나 이 정도는 너 챙겨주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돌아서는 애들은 있어요. 그런 애들을 잡을 수는 없어요. 이 친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 한 나랑 같이 함께 하고 있을 때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챙겨주고, 왜냐면 이게 힘들잖아요. 요식업, 식당, 알바하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힘들어도 재밌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보상과 그쵸.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좋다.
그런 그쵸.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옛날에 마트 운영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 직원 대하는 거였거든요. 맞죠. 제일 힘들어요. 네. 예전에는 또 몰라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람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챙겨줄 거 다 챙겨줘도 나가야 되면 나가거든요. 진짜 마음은 아프거든요. 또 지금 또 어떻게 사람 구해. 어쩔 수 없는 자영업자의 숙명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악용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나 없으면 니네 어떻게 할래?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일단은 일을 악물고 그냥 조금 더 보상을 해주면서 데리고 있다가 플랜 B를 생각하셔야 돼. 몰래 예전에 일하던 직원들한테 막 전화해서 야 니네 요즘 뭐하냐부터 근황을 물어보고 지도새도 모르게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의 많은 질문이 진상 고객을 좀 다루는 방법 많잖아요. 요식업 하다 보면은. 그렇죠. 대표님만의 그 노하우가 있나요? 이거는 진짜 제가 전문이에요. 이거는 진상이 들어오면서부터 막 짜증내지 않거든요.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매장에서 오픈 전에 오픈런을 하신다고 매장 앞에 줄을 좀 길게 서 계세요. 문을 탁 오픈을 해드렸는데 편하신 데 앉으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앉으셨어요. 근데 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그때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뒤에서 기다리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정신도 없고. 저희 알바생들한테 자리를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다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옮겨드렸어요. 거기도 또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정신도 없고 주문 막 30개씩 막 들어오는데 진짜 정신 없었거든요. 막 성질을 있는 대로 내는 거야. 어머니 여기 지금 자리가 너무 꽉 차서 지금 옮겨 드릴 데가 없다 하니까 노발대발 하시는 거야. 저희 어머니 또래 내가 여길 몇 번 왔다가 못 먹었는데 막 그러면서 막 난리를 쳐요. 알바생들 직원들은 다 멘붕이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막 쩔쩔 매고 있는데 저는 당당하게 가서 딱 이렇게 앉았어. 이렇게 딱 쪼그리고 앉아서 어머니 이거 상황 보시라고. 이 상황이 지금 어머니를 제가 옮겨드리고 싶어도 못 옮겨드려. 엄마. 아, 알았어, 엄마. 잠깐만 진정하시고 내가 서비스 하나 챙겨드릴게. 아, 우리 엄마 또 이렇게 사람이 피곤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장난스럽게 진상 고객님들한테 다가가서 아들처럼 짜증. 엄마 나 힘들어 죽겠어. 엄마 나 힘들어 죽겠어. 엄마 때문에 힘들고 저기 손님들 보이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한테 집중을 다 하는 거예요. 샌드위치 메뉴를 내가 그냥 잘라서 엄마 여기 서비스 있어. 이거 드시면서 좀 화 좀 푸세요. 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반응을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죄송하다고요. 아유 우리 사장님 내가 젊은 사람한테 내가 실수했네. 죄송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단골 손님 됐어요. 나만 보면 그렇게 좋아하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이해는 이렇게 대하라고 똑같이 대하고 반말 찍찍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분명 불만사항이 있어요. 그 불만사항을 약간 미친놈처럼 좀 웃겨주고 그런 성향이 돼야 돼. 사장님들이 장사를 할 때는 그런 거 상관없이 딱 안면 몰수하고 딱 가면 쓰고 그렇게 다가가야 돼요. 저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진상 손님까지 내 편으로 만드는 게 가장 핵심 전략이에요. 그럴 때 서비스를 줘야 되는 거예요. 장사의 핵심은 사장님들이 일일이 각 매장마다 손님이 없다면 매장 손님들 테이블마다 가서 인사하고 부족한 거 없냐, 오늘은 내가 기분 좋으니까 서비스 하나,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게 서비스지 대놓고 뭐 무슨 이벤트 해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 너무 장사 속이 보이는. 그래서 진상 고객님 대처 방안도 저는 일단 최대로 들어줄 건 다 들어주고 머리카락이 떨어졌어. 머리카락이 누가 봐도 우리 다 남자 직원분들밖에 없는데 누가 봐도 이만한 자기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놓고 저희한테 컴플레인을 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저는 그냥 다 배상해드려요. 쌀국수 하나만 배상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 하나를 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오늘 드신 거 제가 누구 머리카락이야 따지면서 싸우면서 시간 낭비하고 감정 낭비하는 것보다 그렇게 진짜 시원하게 단칼에 그렇게 해결을 해주면 그 다음엔 자기들이 더 미안해해요. 그렇게 미안해하면 그게 또 저희 단골 고객이 되고 그 사람들의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변 사람들까지 이 가게 진짜 장사 잘하더라, 사장님이 정말 괜찮더라 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그 매장은 정말 뿌리 깊게 장사가 잘 되는.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내 머리 보시라고 이러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빨리빨리 대처를 하고 이 사람의 화를 좀 누르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좀 배려를 하는 편이라 1, 2만 원 버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의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몇 개 있죠? 이수역점을 비롯해서 현재 매장이 5개 운영 중이고요. 앞으로 검단 신도시에 하나가 들어가고 송도점이 11월달
오픈 예정이에요. 총 7개 정도 되네요. 이번 올해까지 한 10호점까지는 바라보고 있어요. 매장당 가맹점들이 이렇게까지 성과가 좋을 줄 몰랐어요. 아무래도 저희 가맹점 상담이 오면 저희 팀원들이 가서 상권 분석도 해드리고 전문가분들이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자리는 진짜 안 될 것 같다, 월세도 비싸고 이런 자리가 될 것 같지 않은데 16평짜리 매장에서 일평균 매출 230에 주말 매출 300이 넘어가거든요. 사실 요즘같이 SNS 활동이 활발할 때에는 지역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맛있게 하고 서비스 좋게 하면은 사람은 오더라. 그런 개념이죠, 사실. 또 요즘에 많은 분들이 또 은퇴도 하시고 아니면 그렇죠. 뭐 젊은 분들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좋은 대표가 있는 반면에 또 양아치 같은 대표도 있고 그렇죠. 많이 사기도 당하고 속는 경우도 많아서 많은 돈을 손해보시는 분도 계신데, 많은 가맹점을 운영해 보시는 입장에서 처음에 가맹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 어떤 걸 제일 먼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너무 유행을 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식업종은 너무 유행이 빨리 생겼다가 지고 많잖아요. 대만 카스테라도 있었고 탕후루도 유행이 있고, 유행 지나가는 거는 금방 시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제가 대표 입장에서는 신생업체라도 상관은 없지만 확실하게 본점 장사가 잘 되는 점,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스토리를,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장님에 대해서 연구도 좀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점 대표의 진정성. 네, 진정성이죠. 네. 또 이렇게 잘 되면 다행인데 가맹점 사업을 하면서 안 되는 분도 많잖아요. 어떤 이유가 가장 클까요?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가맹을 할 본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변에서 흘려 들리는, 이걸 하면 돈 번다더라, 이런 카더라 하는 내용만 듣고 무작정 무지성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가장 실패할 확률이 크고요. 그 다음에 가맹점이긴 하지만 아예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한 번도 안 해보시고 무작정 뛰어드는 분들이 가장 타겟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요식업적으로 아예 일을 안 해보신 분들이 대다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교육을 해드리고 저랑 소통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나이가 적건 많건 이 사람들의 매장 오픈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반열에는 올라가야지 이 사람도 적은 돈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큰 돈을 투자해서 보람이 있을 것이고, 저 또한 저희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데 그렇게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가맹점 좀 모시기에만 급급하고 급급하시는 분들, 그런 업체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가맹점주 오픈만 시켜놓고 관리 안 하고 그런 데가 그러니까 원래 직업이 전공도 애니메이션이었고, 그리고 애니메이터로 활동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어떤 바람이 들어서 쌀국수라는 전혀 다른 분야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고퀄리티의 애니메이션을 배워서 한국에 왔는데, 너무 열악한 환경에 배워왔던 예술적인 거를 아예 배제를 시켜버리고 이거 해 저거 해 요거 해, 한 자리에 앉아서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너무 흥미가 1년차에 다 떨어졌어요. 정말 하기 싫어졌어요. 팀장급으로 회사를 다녔는데 월급 230만 원 정도? 큰 보수는 아니잖아요. 4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10년 후에 내가 과연 이걸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서포트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저희 와이프를 붙잡고 여보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지금이나 10년 후에 내 모습하고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아, 우리 조금이라도 어릴 때 사업을 시작하는 게 어때, 내가 30 딱 5년 후에 자기한테 지금 월급의 2배를 갖다 줄게 라고 했는데, 해봐 이거였어요 사실. 그러고 나서 한 달도 안 있다가 사표를 냈어요. 요식업 쪽으로 한번 나도 해보고 싶다. 요식업 쪽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회사를 하자마자 레스토랑 막내로 들어갔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급여는 많지 않았어요. 더 적었죠. 뭘 하지 고민을 하다가, 저는 쌀국수를 한 몇 년 동안, 처음 2년 동안은 매일매일 먹었어요. 좋아하는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가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쌀국수라면 한번 도전해볼만 하겠다 싶었고, 국내에 제가 정말 맛있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쌀국수집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한번 해볼까? 해서 시작한 게 여기까지 왔네요. 그럼 10년 사이에 월급 230에서 10배를 튀겼네요 거의. 그렇죠. 거의 10배가 뭐야? 한 20배. 아니야 그건 아니고 20배 가져가는 게 네. 따로 있으니까. 네, 그쵸. 그때 대표님이 애니메이터로서의 안주하고 월급이라는 그 마약의 안주에서 그냥 그대로 일했으면 지금도 똑같이
그렇죠. 한 300 이상 받으면서 똑같이 살고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 자신만의 알을 깼기 때문에 지금의 이 정도의 성공을 할 수 있는 삶이 된 건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자기 일을 하고 싶어도 그 월급이 주는 달콤함 때문에 못 그만두고 안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도전 못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용기 줄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저한테는 이런 상황이 2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전에 회사를 다니다가 박차고 나와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두 번째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그냥 일반적인 자영업자였을 때, 둘 다 비슷해요. 월급이 주는 달콤함이었고, 두 번째는 안전했던 어느 정도 장사 잘 되는 가게의 사장이었을 때, 그냥 여기에서 안주하게 됐으면 제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한정적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회사원들보다 많이 벌었겠지만 제가 생각한 내 미래의 모습을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10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떨까? 10년 후에 내 모습이 똑같이 애니메이션 팀장으로서의 300, 4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는 거. 10년 후에 내 모습이 똑같이 고기 굽고 육수 끓이고 매일 아침 8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내 모습. 더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안주하는 삶까지 도달하기까지가 되게 시간이 걸리고 어렵지만, 그 위치까지 도달했을 때 그 나중의 삶을 꿈꾸는 거죠. 틀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요. 깨기도 힘들고. 자신의 한계치를 미리 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은 항상 있거든요. 노력하는 자나 꿈꾸는 자에겐 항상 기회가 있어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걸 벗어나는 순간 불편한 옷을 다시 입게 돼요. 불편한 옷을 기껏해서 편한 옷으로 만들어 놨는데, 탈피한 가재가 성장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탈피하면 더 커지잖아요. 이태원 클래스에서 박서준이 막 싸우다가 한 얘기가 있어요. 나의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내 가치는 내가 정해. 그 말이 딱 맞는 거거든요. 미리 나의 미래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보다 좀 들떨어지는 나 같은 사람도, 저 같은 사람도 계속 성장을 꿈꾸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전달하게 되네요. 김승호 회장님 말씀처럼 딱 그 점만 찍어놓고 나는 성공합니다, 나는 성장합니다, 성장하고 싶다라는 마음만 가지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계속 그러고 있는 중이고. 지금까지 분분푸드 김진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